이제 짝동 기능 점검, 종합 기능 점검은 점검 업체가 해야 되고, 짝동 기능 점검은 강변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는데, 이 자체 점검 교육은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고요. 진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강의들이 부담도 좀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체적으로 점검하셔가 보면 점검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비치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금액이 좀 많이 뛰고 점검 위탁 수수료도 많이 좀 들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대상에 시설이 좀 너무 크고 시설이 좀 너무 많으면 그쪽이 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자동화적 탐지 설비 정도 대상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받으시면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올해까지 좀 하다가 일반 이제 정착이 좀 되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일단 저희들이 법 개선 사항 하고요. 그 다음에 점검을 하다 보면 좀 확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짝퉁 기능 점검표 작성하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소방 안전관리사 점검하는 업체 대표분이 오셔가지고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된 수강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첫 번째 다중이용소 업주들은 교육 방법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병업을 시작하도록 하다가 지금은 소방 안전관리자처럼 2년마다 실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게 처벌 규정이 좀 강화돼가지고 벌금이 200만 원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용소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법이 좀 강화가 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물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소화설비 쪽이랑 쪽에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고 충격받으면 소화설비가 그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안 받도록 내진 설계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불법인 소방용품 유통할 때 처벌 기준이 없었다가 지금 처벌 기준이 생겨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지금 1,500만 원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의업체가 정상적으로 강의를 잘 하시라고, 그리고 기존에 200만 원의 과태료에서 벌칙도가 바뀌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의가 처음에 시공을 할 당시에 정확하게 시공 강의를 잘하면 시설이 정확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소방시설 하자 보수 보증금 및 예치 규정이, 옛날에는 소방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하자 보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규정이 배제가 되고요. 실효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배제가 됐고, 강의인끼리 건축주하고 공사업체끼리 계약서상에 상호 협의해가지고 이제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하자 보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기계 분야는 3년 동안 법적으로, 소방법으로 법적으로 3년 동안 하자 보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 쪽에 자동화적 탐지시설은 그래서 3년입니다. 전기 분야는 2년 동안 법적으로 하자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공업체가 만약 하자 보수를 요구했는데 안 해주면 소방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업체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건 법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요구를 해가지고 배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병원 진료를 안 받으면 이것도 이제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옛날에 그 운전하시고 결혼하셨다가 뭐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급상에 구급차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노부모도 뭐 신고라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진료를 안 받게 되면 과태료 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좀 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작년 7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이 법이 관계인의 비난 안내 정보 제공 업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하면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가져가거나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비난을 해야 된다 하는 비난 안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부터 비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난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그 여기에 비난 안내 교육을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해서 뭐 낮이나 주간하더라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비난 안내 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1회 이상 비난 안내 방송 그 건물에 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대상 같은 경우는 비난 안내 방송을 하시면 되고 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뭐 소규모 대상 같으면 그 관계자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뭐 계단으로 이렇게 하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을 하시는데 전비 자료는 다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하고 며칠 몇 시에 교육을 하고 누가 참여하고 사진나 첨부하셔가지고 그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하는 것도 방송을 하시게 되면 방송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방송 설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또 방송을 했던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했던 방송 내용을 다 해가지고 첨부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층별로 비난 안내도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층 건물이라든가 한 5층 이하 건물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또 간단하게 비난 안내도를 층별로만 비치를 하셔가지고 그 안내도를 보고 대피하시식으로 안내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상 같은데 엘리베이터나 출입구에 그 비난 안내 영상물을 제공하는 또 이런 게 붙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비난 안내 영상물을 제공하는 방법. 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그 건물에 맞도록 해가지고 제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만약에 비난 안내 정보를 제공한 나중에 근로자로 그렇게 하면 이것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비난 안내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비난 안내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우리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고가 커지고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비난 안내도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제가 경상대학교는 이렇게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진 안 찍어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자기 현재 위치에서 그 비난구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표하고 이렇게 비난 동선을 이렇게 쫙 그려가지고 어느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경상대학교이야 뭐 출입구가 여러 개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어느 대상문에는 계단이 하나 있는 데는 그 하나 계단으로 해갖고 대피하시라고 그렇게 평면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광고사에 가서 깔끔하게 제작하시고 하나에 한 2만원, 만원에서 한 2만원 합니다. 근데 이 경상대학교처럼 이렇게 하는 건 뭐 10만원 정도 하고 돈 따라가면 다 1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리 그 E4 사이즈로 해가지고 요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하시면 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조사나 자체 점검을 하다가 자꾸 문제점이 많은 게 방화문이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방화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소방법이 아닙니다. 그 건축법이고 건축법 46조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소규모 대상에는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통에 우리 청별 방화구역하고 면적별 방화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별 방화구역은 3층 이상의 모든 층에 방화문으로 해서 방화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별 같은 경우는
10층 이하의 건물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제곱미터 보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3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큰 대상이고, 이거는 해당이 안되는 상관없지만 보통 그 안전관리대 사무 같은 경우는 선별 방어구역은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면적별 방어구역은 일부 큰 대상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구역하는 방법은 각종 방어문이나 방화 샷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문을 닫아놓고 이용하기 힘들면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보시면 여기 왼쪽에 제일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설치된 그 각종 방어문입니다. 근데 각종 방어문이다 보니 이게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한기도 잘 안 된다 크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혀 있다 보면 이거는 하는 안 하는 걸 구분 안 된다 해가지고 소화기도 이렇게 꼬아놓는 경우도 많고, 끈으로 묶어 놓거나 벽돌을 갖다가 꼬아놓거나,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마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정시켜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다 그 비난시설에 장애인을 설치를 해가지고 다 가택 처분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닫힐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나가면 소름 났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영업장에 출입문이 실문이다 보니까 옛날 안에다 문을 하나 더 내고 저도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경우 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즘은 강화 유리문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강화 구획도 되고 영업장에 이제 문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또 자동 방화 셔터, 철제 방화 셔터를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제 철제 방화 셔터 같은 경우는 상신문이 전반부에 위에 올라가 있다가 가대신문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구조였는데, 이 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가대시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대피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을 따가지고 총문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도 많이 발생되고 단가도 좀 비쌉니다. 방화 셔터 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 개선 대책으로 놓은 게 스크린식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천으로. 무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문 자체도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요 철제 방화 셔터보다 한 4배 정도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아졌습니다. 가격이. 그 다음에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화 체크에 휴저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신 부분은 실제로 요 휴저는 여기 휴저가 달려 있는데 이게 열이 나가 녹아야 여러 지가 문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이 열려 있는 구조인데, 이게 녹으려면 벌써 저주 입구까지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그걸 타갖고 열기가 그 정도로 올라야 녹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연기라든지 모든 화기가 건물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닫히는 구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부 편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법칙 조항에 신속하게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이 규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시는 분은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노는 제품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통 지금 이제 그 신축되는 아파트라든지 모든 요즘 신축 건물에 보면 이게 자동 개폐 장치입니다. 조금 전에 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평상시에 열리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가 있다가 가대 신호를 받으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는 걸 잡아주는 거를 놔줍니다.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게 이 장치가 하나에 한 2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25만 원 정도 하는데, 문제는 또 이 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설치비를 또 상당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하나 설치해 주는 인건비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설치도 해주고 여기 배선을 빼가지고 자동화 탐지 설비하고 운동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건비 그런 거 하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설치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나중 이용수가 있는 장소라든지 방화구역문인데 철문을 닫아놓고 사용하기 힘든 부분, 그런 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영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방화 유리문으로 내부 공간이 다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옥상 측에 보시면, 옥상으로 이제 나가는 쪽에 보시면 문을 잘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옥상은 저희들이
실제로 소방법상으로 비난청이 아니기 때문에 포상은 문을 잠가 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가짜를 처분한다거나 기법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건물에 만약에 계단이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상층에 사시는 분이 밑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우선으로 좀 대피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대피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잠가 놓다 보면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노점에는 또 여기도 우리 자동화를 판지 설계하고 운동을 하거나 번호키나 하드를 갖다 대가지고 수시로 이제 개방할 수 있고 운동되면 자동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정음제도가 작년부터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은 기존부터 없었던 법이 아니고요. 기존부터 있었는데 결과 보고서를 작년부터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지금은 실질적 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조금 대상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인증 대상 같은 경우는 점검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작동 같은 경우는 강변인이나 안전관리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점검 능력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비가 건축물 사용 승인입니다. 그 건축물 내장을 보시면 그 건물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완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용 승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그 승인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 지금 현재 자체 점검에 시기를 연기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기 그 기간 내에 하고 조금 한두 달 정도 사정에 의해서 당겨가지고 하시는 것은 그냥 무방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시고 점검한 달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안전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점검표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는 서번서 제출하시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도 사본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벌칙 규정이 좀 강해가지고 자체 점검을 안 했을 때는 1년 이하 규정이 이걸 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는 기간 내에 원한 경우도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필히 준수를 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점검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거짓 보고가 안 되도록 근데 실제로는 그 건물의 소방시설이 불량 상황인데 한 2, 3억 정도로 보고하셨다가 나중에 거짓 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소방 특별조사를 계속 하러 나가고 그 건물의 토본조사도 하고 자체 점검 이행 여부를 어쨌든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100%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로 나가는데 그 나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적발이 되면 이렇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죠. 작동기능 점검을 하실 때에 작동점검 계획을 이제 수립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올해 소방 계획을 전년도 말에 한 12월경에 소방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점검업체 위탁을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는 몇 월달에 해야 되는가, 그런 걸 계획을 다 수립하시고, 혹시나 이제 위탁을 하시게 되면, 위탁업체가 전주에 한 6개소입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내가 6월달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6월달에 지금 말씀하시면 점검업체들도 점검 일정이 잡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개월 전에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6월달에 점검하실 텐데 오늘 이제 오시가지고 교육받고 하시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 전부터 한 2분, 3분 좀 들어보시고 좀 이해가 되고 습득이 된 상황에서 점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시고 점검하실 때는 이제 아까처럼 작동 기능 점검표하고 그걸 준비하시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농익용 지금 샘플로 받아놨는데 그 점검 기구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거 인터넷으로 이걸 구입을 했었는데 보통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다 구입하시면 한 5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이것도 한 5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한 15만 원 정도. 이거는 저희들이 꼭 구입을 하시라 비치하시라고는 안 하고 대여를 해드립니다. 저희들 소방서에서도 오신 분들 여기 들어보시고 점검이 가능하시면 여기 점검 기구를 저희들이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들어지는 못하고요. 다른 분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 일정이 딱 정해지면 오늘 점검해야 되고 싶으면 하루 전날 오셔가지고 빨리 가시고 점검하시고 저녁이나 그 다음날에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작동기능 점검표 작성하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작동기능 점검표하고 결과 보고서는 진주 소방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들이 오늘 올려놓은 예시문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각 건물마다 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맞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전체적인 서식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 건물에 있는 시설만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에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건물의 개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작성하시려고 보면 건축물 대장 한번 떼시는 게 제일 작성하기 쉽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장대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층별 면적이라든지, 또는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시갖고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이거는 종합표입니다. 종합표고, 점검 결과 어떻게 됐다고 보면 종합표에 한번 기록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점검 건물에 따라서 하나하나, 시설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는데,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에 여기 쭉 보시면 요 내용 자체가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통행도는 비난에 장애 예고가 있는가, 소화기를 설치했는데 장애 예고가 있는가 보시면 되고, 이 점검 항목을 쭉 보시다 보면 점검 기구를 이용해야 되는 점검 항목이 있고요. 육안으로 다 점검하는 항목도 상당히 많아요. 육안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 항목을 쭉 읽어보시고, 동영상에 장애 없구나 그러면 양호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재의 동밀이나 변지구리가 있는 장소냐, 외기가 들어오는 장소가 이런 걸 판단하는 부분이 없으면 양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되어 있으면 양호. 그 다음에 위에 보행거리가 20m 안 되는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층별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소화기들 설치 기준을 아셔야 되겠죠. 보통 층별, 면적별,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 소화기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상이 있으면 이상 여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유 현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유 현황을. 그럼 일정의 소화기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소화기 설치되어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화기 부분은 그 육안으로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점검하시는 게 자동 하대 탐지 설비입니다. 나중에 점검하는 항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요거도 내랑 똑같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이 항목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양호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요 항목별로 해가지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는 층별로 감지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다, 발생기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지기 종류별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작년에 점검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신 분들은 이 현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현황이 바뀌지 않는 한에는 이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교육을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최초에는 한번 법적으로 건물에 정확하게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 판단하시려고 하면 처음에 하시기 힘들면 점검체가 점검하는 게 최고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실제적으로 법적 기준을 만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점검하시면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또 그게 또 안 이루어지는 대상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점검체를 통해서 받아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점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비단기보다 다 일반으로 증명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요 증명 항목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해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고, 적합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법적 기준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유도등도 마찬가지고요. 유도등도 보통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도등도 만약에 있으면 이 항목을 보고, 유도등도 거기다 유관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유도등이 전등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때문에 전등이 안 되는가를 확인할 때는 전등기구도 이용할 수 있지만, 거기다 유관으로 적용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되, 나중에는 이상이 있거나, 있으면 뭐 삼각형, 그 다음에 분량일 때는 S표로 하셔가지고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분량 내용이 많으면 별도의 분량 내용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그 기록하시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강사님한테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모든 시설의 전화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 이제 좀 앞전에 보신 점검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는 이 2장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아까처럼 그 건물의 주소하고 적으시고, 어떤 소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점검해보니까 결과가 어떻더라를 기록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점검기간은 이거를 좀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물이 6월 15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인데, 그럼 6월 말까지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점검을 6월 1일 날 했다고 하시면 6월 말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하셔야겠다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 말에 점검을 하셨다고 하시면 7월 말 안에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검 일자를 정확하게 잘 기록하셔가지고 이 점검일로부터 30일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점검하시는 분들 요게 자격이나 성함하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 요게 그 결과보고서 제출하는 요 주소에는 공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되도록 기록을 해주십시오. 앞에는 대상물 주소로 적지만은 실제로 건축주 소유자분이 실제로 거기 안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주소란에는 그 공문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록을 해주는 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넘어가시면 점검하고 세부 점검 결과를 적습니다. 그래서 요 적으실 때 혹시라도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 결과 보고를 제출할 결과 보고는 어차피 제출을 해야 되지만 분량 내역을 제출할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점검을 하시고 바로 조치를 하시면 그 조치 내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바로 조치를 했다거나 정비를 했다거나 하시면. 근데 왜 그러냐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가 30일입니다. 이제 한 달 안에 제출을 하시기 때문에 한 달 내에 미리 정비를 하시고 정비 내역을 기록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상 없다고 제출하시도록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소방서에서도 조치 명령에 행정처분이 나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하기를 안 가도 이 번거로움을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보고서 제출하는 기간 내에 정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비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제출하시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정비 내역을 적으시면 됩니다. 결과 내역을. 근데 이 내역을 적으실 때는 어느 위치라든지 어느 위치에 어떤 소방 설비가 어떻게 하는 데다라를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하신 내용을 정확히 어떻게 정비를 하셨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비한 내용은 좀 사진을 찍어서 뒤에 첨부를 해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비별로 분량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 설비별로 시설을 구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목차에 보시면 목차에 보시면 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이런 종류가 있고 연구설비에는 이런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비난설비에는 이런 설비가 있고 용수설비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로 제 앞장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면 점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해가지고 가까운 관할교육안전센터에다가 교육하고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종합정밀증명 대상이 있으시면 종합정밀증명 대상은 보수에서 결과보고서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제가 맡은 거는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윤남소방